UTI 유리너리 트랙트 인펙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 보통 이제 1세 이전에는 남자들이 유병률이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한 서너 배 정도 더 많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만 1세에서 이제 만 2세까지 되는 경우에는 여아가 10여 배 정도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콜라이가 제일 많아요. 남녀 토탈 다 합쳐서 어센딩 인펙션이기 때문에 이콜라이가 한 75, 제가 알기로 한 7, 80%, 75에서 90%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클렙시엘라 스피시즈나 아니면은 프로테우스 등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 같은 경우에는 uncircumcised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킨 플루라로 인해서 그람 파지티브도 많이 동종되는 걸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프로테우스도 많이 동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 토탈 스타필로코쿠스, 사프로피티쿠스라든지 엔테로코쿠스도 유로감염을 잘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아데노바이러스를 포함한 많은 바이러스들도 유리너리 트랙트 인펙션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주로 시스타이티스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UTI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일로네프라이티스나 이제 시스타이티스 염증 생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파일로네프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스티셜 쪽에 파렌카임 쪽에 염증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데, 우리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특히 피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GI 심텀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노우지아라든지 옵토미널 디스텐션, 옵토미널 페인 그래서 GI 심텀이 점행할 때도 반드시 좀 의심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피부 없이도 좀 푸어 피딩이 동반된다든지 특히 웨이트 로스가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될 때 UTI를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좀 처지는 경우는 신생아들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드물긴 한데 잔소 그래놀마터스 네프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 셀이라든지 포아미 히스티오사이티스 같은 게 그래놀마터스 인플레메이션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아주 드문 파일로네프라이티스 타입입니다. 시스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타이티스는 헤모리직 시스타이티스가 한 번씩 보여요. 보통은 이콜라이에서도 생기는데 유명한 아데노바이러스 11번하고 21번 타입에 의해서도 좀 생길 수 있고, 보통 한 만 4일 정도 지속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오시노필리시스타이티스라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쨌든 항원에 감작되면서 나타나는 건데, 보통 치료가 이제 안티히스타민이라든지 엔세드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에오시노필리시스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유레테랄 유레터도 붓게 되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같은 것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터스티셜 네프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는 오스토스코피라고 하죠. 시스토스코피에서 얼서레이션이 보이는 경우도 좀 드물게 발견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에이심토마틱 박테리유리아가 조금씩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고 오브저베이션을 하면 되겠지만, 가끔씩 에이심토마틱 박테리유리아는 이제 컬처상은 동종되지만 심텀 자체가 없는 건데, 가끔씩 심텀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심토마틱 박테리유리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다이그노시스는 파유리아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파유리아에서도 특히 스테라일 파유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처상은 네거티브 나오는데 단독으로 파유리아만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미 안티가 커버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으로 인한 UTI 뭐 그리고 STI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근처에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뭐 이제 앞에를 포함한 뭐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얼핏 말씀드린 에오지노필릭 네프라이티스, 에오지노필릭 시스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도 스테라일 파이루리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파이루리아 플러스 컬처가 제일 중요한데 단독 균주가 10만 카운트 이상 되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시스타이티스 치료 같은 경우에는 트리메스토프린, 사파맥소사졸 치료를 하는 거의 원칙입니다. 보통 이제 심텀이 크게 심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컬처 결과를 보고 안티를 커버하는 게 원칙이고 하지만 컬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텀이 심해서 미리 경호적 안티를 커버해야 될 경우에는 트리메토프린, 설파메독사졸을 보통 이제 가장 흔한 이콜라이 균에 대해서 커버하는 데 제일 좋은 TOC, 시엘라나 엔테르박터를 커버하는 데는 나이트로퓨란토인을 이제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일론 네프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픽신 같은 서드세파를 커버를 하는 게 원칙인데 보통 한 최소 10에서 14일 정도를 풀 커버를 해가지고 티슈 레벨까지 안티가 스프레딩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되어 있거나 보미팅이 같이 동반되는 파일로네프라이티스라든지 그리고 푸어 피딩을 보이거나 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어드미션 해가지고 안티 커버하는 게 원칙이고 보통 세프트리악손을 50에서 75g 24시간 기준으로 kg당 50에서 75g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은 세포탁심도 이제 하루에 100mg까지 kg당 100mg까지 커버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DSMA 스캔을 하기도 하고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VCU까지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리고 로운 유리너리 트랙트 인펙션 뭐 그 시스타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미징 워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이드라인에는 만 6개월 이하의 UTI 모든 환자들에게서 이제 뭐 DMSA 스캔을 시행하고 그리고 VCUG를 시행하기를 권하고 그리고 만 6개월에서 만 3세까지는 약간 에티피컬한 UTI가 동반되거나 뭐 이제 재발하는 UTI, 리커런트 UTI 같은 경우에는 DMSA 스캔을 하기를 권합니다. 만 이상부터는 리커런트한 UTI에만 DMSA 스캔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